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군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전쟁 범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열화 우라늄탄에 이어서 집속탄을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고 푸틴은 집속탄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병력 자원의 77%가 자격 미달입니다. 미군이 병력 충원을 못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집속탄을 러시아군에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여름 공세를 늦추는 잘 요새화된 러시아 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러시아군에 대해서 미국이 제공한 집속탄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집속탄 포격은 흑해 항구 오데사에 대한 3일 연속 이어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졌는데 러시아의 오데사 공격은 이번 주 초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다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 직후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집속탄을 사용하면 집속탄으로 보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금지된 집속탄은 목표물이 공중에서 폭발하여 축구장 몇 개만큼 큰 지역에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을 방출합니다. 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나도 수백 개의 자폭탄이 폭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초 우크라이나 제57여단 사령관 올렉산드르 말루킨 대령은 BBC 뉴스에 집속탄이 전장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적 보병에 최대 피해를 입히기 위해 집속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는 워싱턴 포스트에 참호를 부수기 위해서 러시아 진지에 집속탄이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주 집속탄이 서방의 무기 생산이 회복되고 키예프가 더 이상 집속탄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러시아군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교량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이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오스틴은 우크라이나가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 집속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했으며 집속탄이 사용된 지역 청소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모스크바의 집속탄 사용이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앰네스티에 따르면 최대 6%의 집속탄이 즉시 폭발하지 않는 쓰레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구형 집속탄은 14%까지 즉시 폭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는 최장 수십 년 동안 휴면 상태로 있을 수 있어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폭발하지 않은 집속탄 자탄의 반짝이는 표면은 특히 아이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미국 주도의 이라크 공격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라크에서 집속탄으로 인한 사망과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에 미군이 투하한 집속탄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끔찍한 불구가 되는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 범죄를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집속탄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입니다. 미국은 이미 열화 우라늄으로 만든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했습니다. 미군은 이라크 민간 지역에서 열화 우라늄 무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끔찍한 암 발병률을 초래했습니다. 2020년 NIH 연구에 따르면 나토가 1999년 세르비아 코소보에서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했고 코소보의 암 발병률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이 전쟁 범죄를 멈추기 전에 미군이 빠르게 사라질 것 같습니다. 미군이 중대한 모병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모두 저임금, 형편없는 주거시설, 신체적 학대, 치솟는 자살률 등의 문제로 인해 2023년 모집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군인 가족과 재향 군인들의 워싱턴의 영원한 전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육군은 올해 초 신병 6만 5천 명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목표를 5만 명으로 23% 줄였습니다. 해군은 모집 인원 3만 8천 명에서 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고는 목표인 27,000명에서 3,000명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무려 77%의 미국 청년들이 체력 부족, 낮은 시험 점수, 약물 남용, 전과 기록 등의 이유로 병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6세에서 21세 사이의 미국 시민 중 9%만이 군복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8월 군인 가족 중 8명의 군인 가족 중 약 1명이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리터리 패밀리 어드바이저리 네트워크에 따르면 2020년 코비드 팬데믹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수치가 군인 가족이 거의 25%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군인 가족 6명 중 1명이 식량 불안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4년에 역사적인 8,8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 국방부의 급증하는 예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막대한 국방 예산의 절반은 군수산업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참혹한 전쟁 이후 군인 가족과 퇴역 군인들이 젊은 친척들에게 입대하지 말라고 적극 만류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신병의 거의 80%는 군대에서 복무한 친척이 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2년 동안 징병가들이 고교와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접촉하지 못한 것도 신병 모집 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군대에 대한 신뢰가 사상 최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연구소의 2022년 1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48%만이 미군을 신뢰합니다. 응답자의 50%만이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군의 능력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2021년보다 무려 7%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의 35%만이 군대가 전문적이고 비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멈추려면 정권이 교체되어야 하는데 천만다행스럽게도 많은 주들이 선거 조작을 위해서 유령 유권자와 유령 주소를 양산하는 조지 소로스와 민주당이 지원하는 에릭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서 탈퇴하고 있습니다. 3월에 미주리, 플로리다, 웨스트 버지니아가 에릭에서 탈퇴했고 오하이오, 루이지애나, 엘라베마, 버지니아, 아이오와도 에릭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더 게이트웨이 펀딧이 보도했습니다. 7월 20일 텍사스 선거관리관이 주 총무처 장관을 대신해서 에릭의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에 따르면 에릭을 설립한 창립자 데이빗 베커가 페이스북의 창업자 주커버그에게 무려 6,950만 달러를 받아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에 불균형적으로 배분했습니다. 경합주 펜실베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는 평균 850만 달러를 받았고 나머지 23개 주에는 평균 158만 달러가 배분되었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에 따르면 위스콘신은 에릭주이고 거주자가 400만 명 미만인데 7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에릭 시스템에 23개 주가 남아있는데 더 많은 주가 에릭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어 미군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